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그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 허경영 총재님 관련 글을 리뷰를 하면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 팬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DC의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란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DC 내에 있는 모든 갤러리에서 가장 재밌는 글들을 뽑아다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로 옮겨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만 보는 커뮤니티 유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를 더 높게 만드는 DC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도 최근에 그 허경영 총재님 관련한 글이 올라왔거든요. 4일 전에.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부가 은행 불러다 금리 내려라 압박 덜덜 .jpg. 조회수는 58,000입니다. 추천수 919개네요. 네, 그러면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죠. 시장에 맡기자더니 은행 불러서 군기 잡기 나선 정부라고 합니다. 네. 물가뿐 아니라 요즘에 대출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이 19일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모아 진화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들을 불러다가 군기를 잡았다는 거죠. 군기 잡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시장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금리 좀 낮추라.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대출금리랑 뭐 기업의 회사채 금리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뭐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게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가계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은 가계 입장에서는 그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더 안 돼요. 소비를 덜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게 한국 경제 활성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 역시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기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실업자 늘어나고 소비 안 되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금리를 내려라 라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 불러다가 군기를 잡았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2년 전,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금통위와 청와대 간의,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과 금통위와 청와대 간의 기싸움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토요 강연 1227회입니다. 날짜는 2020년 4월 18일.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전이네요. 앞으로 1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이 엄청난 경제적인 사태, 금통위와 한국은행과 청와대와 시중은행이 앞으로 전쟁이 예상돼요. 대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뒤따라 무너져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납품 업체들이 무너지겠죠? 영세기업이 도산하는 거, 이것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정부, 청와대는 중소기업도 무너져가는데 계속 SOS가 와, 청와대로. 그럼 청와대는 은행 금리를 내려줘라. 이자를 못 갚는다. 저 사람들 엉망이다, 경영이. 세금도 못 낼 정도다. 그러면 금통위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일본 수준으로 낮춰라. 제로 수준으로 해라. 은행이 문 닫는다고 아우성이야. 도산합니다. 금통위에다 항의를 해. 금통위는 그래서 청와대에 항의를 해. 청와대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이거 보세요. 당신들은 뭐 1년이면 물러나잖아. 무슨 책임을 지게.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이 금통위와 시중은행과 이 청와대 간에 서로 간의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올려도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고,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시중금리 내려라. 가계랑 기업들이 힘들지 않냐. 금리 내려라. 안 그러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러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한 사람 외에는 없다. 이 4개의 파워게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멘트 하나 해주시죠. 우리 허경영 후보님께서. 여러분들, 여당에 힘을 실었다고 해서 경제 대란 해결될 걸로 봐요? 라고 하면서 그 본문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추천수 한번 보시죠. 추천수 919개입니다. 그리고 비추수가 101개예요. 허경영 총재님 글만 올라오면은 여기 유저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여론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는데, 그러면 댓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네, 댓글 한번 보죠. 공중부양좌 경기부양책도 알고 있노. 유일하게 답을 알고 있네. 하지만 조센징은 답을 싫어하지. 그저 명성만 좋아하지. 조센징들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팔 거다. 허경영이 답이다. 지들이 조달금리 올려놓고 어떻게 내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들이 조달금리 올려놓고 어떻게 내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지들이 올려놓고 무슨 그래서 그 여파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놓고 무슨 시장금리를 낮추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허경영밖에 없대. 그만하세요. 조선족들 발작하며 몰려오겠노. 본좌 덜덜덜. 대출금리 내리라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때문에. 예, 맞죠. 가계부채 때문에라도 대출금리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계도 큰 문제고 기업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빚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기업들, 중소기업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허경영 근데 리얼 진지하게 예언 진짜 잘함. 리얼. 진짜 통찰은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허경영이 제일 현명해 보인다. 허경영으로 가. 허경영 박정희 보좌관 출신. 진짜 레전드다. 그냥 내리면 크크. 재밌는 거 아니냐? 부자 증세가 답, 기본소득이 답, 재벌 해체가 답. 일단은 저는 그 부자를 지금보다 더 증세를 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허경영 총재님 국민 배당금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단어인 거고, 국민 배당금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재벌은 해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재벌들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는 쳐 올리는데 은행에는 내리라면 뭔. 배울 건 많은 사람. 정책 실패 인정 안 하고 금융 쪽 패는 꼬라지. 어쩌나 금리 인상은 확정인데 볼만 하겠네. 와, 저 허경영 강연 몇 개월 전에 봤었는데 진짜 재밌네 싶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그게 곧 재앙이지. 공중부양 말고는 다 잘함. 허경영은 진짜 머리가 특출나긴 한가 보다. 허경영. 중국도 기업인 불러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나은 거냐? IQ 430 박정희 비밀보좌관 월남 참전 용사가 리얼인 게 코미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망할 거 30년 전부터 떠든 건 5천만 대한민국 사람 중 허경영 한 명뿐임. 허경영, 안철수 둘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기반이 없노. 진짜 이론은 빠삭하네. 예, 우리 허경영 총재님 이론이 빠삭하시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총재님은 그냥 실무 경험도 빠삭하시죠. 이미 20살 초반에 그 애기 시절에 국가적 차원의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 중 한 분이세요. 경제부총리도 지지친 정부, 위사도 절레절레 하는 정부, 킹경영 뿐이다. 이겨보고 이재명 아니죠. 허경영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 재벌 해체 얘기하고 있죠. 재벌 해체 얘기하면은 기본소득 주는 순간, 재벌 해체되는 순간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아작 나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본소득 아무리 준다고 해도 물가 팍 오르고 그때는 진짜 초유 인플레이션 오는 거예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은 그게 아니죠. 수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계부채 갚아주고 그러는 거니까 소비도 활성화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수출도 활성화되면서 물가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통일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부양 찍는다. 가자 허경영. 빅경영. 이주열이 총대 메고 금리 조질 예정. 금리 인상은 예정된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밀린 것 뿐이지. 아니 왜 이렇게 무능함?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저거 지네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50 정권에서 하던 거 아님?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불과 한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시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그 보다 계획 경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정부가 컨트롤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중은행들 그냥 놔두면은 얘네들은 폭리를 취하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류층이죠. 상류층,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겨가지고 이 시중은행들이 그냥 맘대로 하게 그 은행 자체가 원래 규제 산업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이걸 뭐 공산주의라고 막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지금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은행 자체가 규제 산업이에요. 은행은 일단은 규제를 먹고 들어가야 돼. 다만 그 규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더 시장주의적인 정책이냐 아니냐 그게 갈리는 건데, 이 계획경제 시절에는 그 시장 금리를 정부가 컨트롤 했죠. 시중은행들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야, 올해에는 너네 시중금리 이 정도로 맞춰. 이 정도로 해야지 가게도 안전하고 너네도 안전하고 기업도 안전하고 경제가 안전하게 고성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IMF가 터졌죠. 우리가 그 97년도에. 그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주 급진적으로 금융 자유화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거의 자유방임주의적으로 은행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안 따르고 자기들끼리 금리 올리고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낮춘다 한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은행들의 금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야. 저거 지네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50 정권에서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인데 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네요. 정보. 시중은행들 대출금리 올린 결과 이번 1, 3분기 누적이익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5조 5천억 원을 벌었다. 참고로 은행은 삼성이나 현대처럼 제조업 기반도 아니고 주택이나 인프라를 공급하는 건설업도 아니라서 외화벌이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순전히 고리대금으로 15조 5천억을 번 것. 예,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이분이 댓글로 그 현재 상황을 아주 통찰력 있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들 돈 번다고 해서, 은행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버는 것보다 서민들이 돈 벌고 기업들이 돈 버는 게 한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서민들 돈 벌면 소비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더 많이 하게 돼. 그럼 한국 경제 그냥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62년도에 화폐 개혁 하셨어요. 이 화폐 개혁을 왜 했냐면은 그때 고리대금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 한국의 그 부익부 빈익빈을 아예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셋을 시킨 거죠. 리셋을 시켜가지고 아예 평준화 시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물갈이 해가지고 다시 경제를 재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72년도에는 사채 동결하셨죠. 이 사채 동결이 간단히 말해서 뭐냐, 그 당시 기업들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평균 한 50% 정도 됐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연평균 금리가 5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은행한테 1억을 빌렸어. 그러면 그 은행한테 매년 이자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그럼 그 기업 어떻게 됩니까? 50% 금리로 이자 내면은 바로 망하겠죠. 근데 그러한 실정에도 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때 그 사채 동결이란 정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50%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걸 강제로 16.5%까지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3.5%의 금리는 주지 마라. 기업들에게 너네 주지 마. 그리고 은행들 너네도 받지 마.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개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경제가 다시 순탄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답은 허경영이다. 똑똑하긴 진짜 똑똑한가 보다. 나라 경제 망할 예정? 크크크. 역대 최악의 무능, 부정부패 비리 적폐 정권. 가산금리 내려야 하는 건 사실 아님? 예대 마진 역대급 심넘사인데 시중은행이 서민들 말려 죽이는 거 맞는데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맞다. 병신들아. 코로나 악용해서 제1금융, 제2금융권들이 사채업 하는 거랑 같은데, 예, 저도 이 얘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 서민들이 힘들면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러한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경제가 안 좋고 죽어 나갈 때 은행이 금리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럴 때는 개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제 예상인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 은행들의 금리를 보다 강력하게 컨트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중산주의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저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집어냈네. 1년 남았다는 거 아무 말 해도 된다는 소리지. 가끔 보면 허경영 소름 돋음. 아니 그거 은행 조진다고 해결될 일인 줄 아나. 금리가 오르는 원인을 지가 제공하고 왜 남한테 지랄이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냥 애초에 경제를 아무 문제 없게 만들고 물가 안정시키고 그랬으면 금리가 오를 원인도 안 생겼을 거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쌓이지도 않았을 거고 결국 원인은 자기가 제공한 게 맞는 거죠. 허못이 진짜 능력 있긴 함. 통찰력도 있고.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내가 파악하기로는 나라 망하게 해서 장기 집권하려는 걸로 보임. 국민한테 1억씩 뿌리면 인플레이션 와서 베네수엘라 꼴 된다. 네, 국민한테 1억씩 뿌리면 인플레이션 와서 베네수엘라 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내뱉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죠. 한국은요. 국민들에게 1억씩 허경영 총재님식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1억씩 주잖아요. 인플레이션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국민들에게 1억씩 주시는데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가계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부채가 있는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1억 주시는 게 아니라 부채 탕감부터 하고 그 나머지 차익을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매년 2,000조씩 해요. 그럼 첫 해에 양적 완화 2,000조 한 게 그 대부분이 가계부채 탕감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국가가 양적 완화를 해서 국민들 돈 주려면은 국가가 누군가에게 빚을 내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한테 돈을 2,000조를 빌려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국가부채가 2,000조가 늘어나. 대신에 그렇게 받은 국가부채 2,000조 늘어난 걸로 받은 그 2,000조를 갖다가 이제 가계부채 탕감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가계부채가 2,000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해서 그 현재 있는 100% GDP 대비한 100%의 가계부채가 그대로 국가부채로 이전이 되는 거죠. 이전이. 옮겨갈 뿐이에요.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인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절대 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부채가 전이되면서 가계들은 숨통이 트이고 그 부채를 국가가 떠맡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가 안 생기는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면 이 한국이랑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경제 기반이 아예 다릅니다. 한국은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베네수엘라는 그냥 싸구려 석유 중에서도 되게 등급 질 낮은 석유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못 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삼성 있죠, 현대 있죠, 반도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세계적으로 잘 팔리죠. 그리고 조선업 기술력 세계 1위 수준이죠. 비록 중국이 지금 따라잡고는 있지만. 그리고 문화사업 세계 최고 수준이죠. 조만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문화사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4차 산업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베네수엘라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 비교했을 때 그냥 석유밖에 못 팔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면 얘네들은 2014년에 미국이 셰일 혁명 일으켜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팔게 되니까 그 전체적인 유가가 내려가면서 그 석유 팔던 베네수엘라 경제도 고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안 되게 된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가계의 소비가 개선되고 기업의 투자가 개선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도 잘 된단 말이야. 투자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곧 외화를 막대하게 벌어오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화 막대하게 벌어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떨어질 이유도 없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년 300~400조씩 돈 풀어서 지금 인플레 온 상태. 허경영은 그냥 그 돈 아껴서 니들 빚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빚이라도 가벼워지면 경기 활성화되니까 인플레가 있어도 문제가 크게 안 되는 거고, 너 같은 능지로는 큰 그림 못 보는 게 당연할 듯. 쉽게 말해서 400조 그들만의 리그로 돈 쓰는 거 보고도 뽑아주기. 그 돈 돌려받아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얻기.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게 허씨 이론임.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 지금 1년 국가 예산이 550조 정도 되죠. 근데 그 돈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의 70%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0조를 썼대. 우리나라 출산율 개선됐나요? 아니죠. OECD 국가 중에 세계 국가 최악의 출산율 보이고 있죠. 0.6%, 0.6명이야. 그러니까 한 쌍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 자녀가 0.6명이에요. 이거 미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혼도 제대로 안 해. 결혼해봤자 기껏 낳는 아이들이 한 쌍당 0.6명이야. 일본이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그 일본이란 나라도 1.1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차이나. 어쨌든 근데 만약에 출산수당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10년 동안 출산 예산으로 낭비한 돈이 220조인데 그 돈 만약에 우리 주부들, 결혼한 부부들에게 출산수당, 결혼수당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 그것만으로도 확 살아났을 겁니다. 지금 이미 세계 5위 경제대국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죠. 그냥 국가 예산 낭비했죠. 매년 도둑놈들이 15,000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와, 허경영. 아무런 기반도 없는 사람이 일의 인지도 쌓은 거 보면 허경영도 진짜 똑똑한 것 같아. TV 나와서 관종짓 하면서 젊은 세대한테 인지도 쌓더니 슬슬 정치색 정책 자기만의 세력을 보여주면서 힘을 쌓고 있음. 거대 양당 소속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시민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 총재님 방송에서 띄워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음해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있죠. 전혀 안 통합니다. 그동안 허경영 총재님 계속 음해해왔는데 이런 거 절대 안 통해요. 이미 우리 허경영 총재님 지지자들은 아예 그 어떻게 보면 광신적이고 진짜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시는 진짜 열혈 지지자들로 진짜 소수 정예 병력으로만 모인 게 그게 3%예요. 아예 안철수 3%, 심상정 3%, 심상정 지지하는 그 3%랑 안철수 지지하는 3%랑은 아예 그 충성도가 다릅니다. 정예 중에 정예예요. 일당 100, 일당 만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그게 전공법으로는 관심 안 가져주니 일부러 관종짓해서 관심 받으라고 한 거야. 관심 쏠리면 저렇게 진원 한 번씩 날리고 팩폭. 허경영의 최대 단점이 학력이 낮고 학위가 없다는 점 같음. 얘도 적당히 서울대 졸업해서 서울대 경제학 박사 따고 들어와서 저랬으면 그래도 커리어에서 나오는 진중한 무게감이 있어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상 4년제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 완전히 개소리죠. 경제학 박사라고, 여러분,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냥 서울대 나왔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맞아.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거기서 공부 더 해가지고 그 어떤 과거의 경제 역사에서 어떤 경제 역사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논문을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플라자 합의야. 그럼 플라자 합의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과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갖다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들 하면서 박사학위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허경영 총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 맞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로. 우리 허경영 총재님 뭐 하셨어요? 이미 17살 때 이병철 회장님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 기업 경영에 이미 10대에 기업 경영에 조언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20대 초반부터는 박정희 대통령님 비밀보좌관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새마을운동 건의하고 방송통신대학 건의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100여 건의 정책들 건의하면서 이 국가적 차원의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를 운영하신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 실전 경험이 있는 어떤 재무부 관료, 이 실전 경험이 있는 이 재무부 관료들이라 이 경제학 박사랑도 그 수준 차이가, 이 실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아예 명함도 들이대면 안 돼요.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들은 이 재무부 관료들한테도. 그런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20대 초반부터 이미 실무 경영을 담당하셨던 분이란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님과 독대까지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분이랑 경제학 박사랑 감히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개소리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솔직히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아유. 사람을 실력 위주로 봐야지 학력 위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국에 금리 인하? 제정신인가? 크크크크크. 궁금한 게 왜 자꾸 칠판에 한자를 섞어서 쓰는 거임?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 중에 하나니까요. 답은 허경영이다. 솔직히 사기꾼이라고 욕먹어도 허경영이 닥재앙보단 훨씬 남. 닥재앙 얘네들은 사기꾼 아니냐? 무등하면 덤이고. 허경영이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 결혼인가 출산인가 하면 1억이니 성인 되면 1억이니 준다고 했을 때 미친놈 취급하면서 현실성 없다 예산 낭비다 했는데 저출산 예산 수십조, 성인지 예산 수십조 붓고 또 코로나 지원금으로 붓고 또 다음 1억 대선 후보인 놈이 기본소득이라면서 월 10만원 20만원 이지라 하는 꼬라지 보면 애시당초 닥 문재앙보다 허경영이 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에서 자기 할 말만 하면 너도 나도 전문가임. 이번에 이재명이랑 토론 성사돼서 뜨는 거나 한번 보고 싶다.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랑 토론하잖아요. 그냥 이재명 후보 개발립니다. 개발려요, 그냥. 아예 쫄아가지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허경영이 머리 좋은 건 팩트임. 허경영이 1000억 헤쳐먹어도 좋으니 나라만 잘 살면 좋겠음. 헤쳐먹을 일도 없고요. 나라 반드시 잘 살게 만듭니다. 빅경영, 대경영, 환경영. 높아진 금리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게 싫어서 저러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죠. 야경영, 덜덜. 상황이 하도 개판이니까. 어차피 매년 300~400조씩 돈 풀어서 지금 인플레 진행 중이고 경기 활성화 안 돼서 스택으로 진화되는 상황. 허경영은 그냥 그 돈 아껴서 서민들 빚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빚이라도 가벼워지면 경기 활성화되니까 인플레가 있어도 문제가 크게 안 됨. 한 줄 요약. 400조 그들만의 리그로 돈 쓰는 거 보고도 뽑아주기. 그 돈 돌려받아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얻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가 생긴다라고들 되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전 세계적인 부익부 빈익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뭐 미국도 양적 완화로 몇천조 풀고 일본도 풀고 유럽 연합도 풀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들이 이 트리클 업 형식으로 이 서민들 위주로 풀려야 되는데 그 돈이 상류층 위주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 위주로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내수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양적 완화 아무리 해서 돈 많이 푼다고 한들 내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돈이 서민들에게 안 가니까. 단지 그 상류층에게만 그 돈들이 도는 거예요. 그 양적 완화를 1000조를 하면은 900조는 상위 10%한테 가고 나머지 100조만 하위 90%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류층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류층들은 어떻게든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이거를 뭐 어디 원자재 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 벌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버블은 계속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물가가 왜 계속 오르냐면요. 이 현재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은 이 투기 금융 세력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그 돈들의 대부분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요.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는데 그 석유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곡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자재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기 형식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서민층에 그 돈들 나눠줬으면 이런 현상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는 거죠. 문재인이 대한민국 5년 만에 성장 동력 꺼드리고 미래 세대 인생 십창냈음. 허경영 씨 대통령 한번 되는 거냐 진짜? 저 정도 선견이면 솔직히 시켜보는 게 낫지 않냐? 답은 허통령이다. 서결이보다 얘가 더 아는 게 많음. 개콘 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님. 진짜 이 나라의 답이 허경영 뿐이냐고. 집값 잡는다더니 집값 올리는 일만 하고 있노. 허경영은 신기하긴 하네. 공중부양 이런 말만 안 했어도
진짜 허경영은 틀리는 게 없다. 허경영 대통령 안 쳐야 한다. 통찰력은 진짜인 듯. 진짜 허경영 찍는다 말리지 마라. 허경영이 똑똑한 사람이긴 함. 청와대가 권력이 너무 막강함. 허경영이 윤석열, 이재명보단 똑똑한 거 맞음. 사상이 괴팍할 뿐. 진지하게 이번 대선 허경영 뽑기로 정했다. 돈 많은 관종의 삶 부럽다. 우리 허경영 총재님 진짜 그냥 일상이 간지 그 자체죠. 카리스마 그 자체고. 허경영이 비범하긴 한데 너무 똑똑해서 확 가버린 듯. 경제 하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 양당 짜증나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차라리 표 주기로 함. 허경영 진짜 똑똑한 거 맞음. 돈도 쓸어 담는 거고. 아니 왜 허경영이 정상인처럼 보이냐? 개 똑똑하네. 진짜 차라리 허경영을 찍어야 하나? 허경영 유튜브 한번 봐봐라. 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오바해서 망한 거지. 괜히 공중부약 드립쳐서 신뢰도 닦아먹음. 그러자 그 아래 댓글 책사풍우 미나모토님이 써주셨네요. 흥선 대원군 전략이니까 허경영 찍어라. 예, 이 책사풍우님이 DC의 네임드이십니다. DC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허경영 쟤는 대통령 말고 무한 임기로 오라클이나 시키면 안 되냐? 무한 임기 오라클 크크.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진짜 내 머리로는 방법이 안 보이는데 답이 뭐임? 허경영 뽑으세요. 이거 이재명 뽑아서 조선 멸망시키라는 이 말은 개소리고요. 허경영 총재님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보실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을 전 세계의 견제를 뚫고 어떻게 세계 통일을 하는지 그 재밌는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살다 허경영 말을 들어보는 날이 오네. 이번엔 진짜 허경영 뽑아보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기 전 허경영 방송 보면 되겠네. 공산당이 집권하니까 나라 망했네. 경제 치안 다 망쳐놨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이미 망한 나라 되살리긴 불가능하다. 똑똑한 애들은 대통령 자리 줘도 안 할 듯. 나라 개박살 났네 진짜. 아 여기 진짜 좋은 댓글 하나 있네요. 자꾸 허경영 보고 고장난 시계가 맞췄다는 애들이 있는데 고장난 건 허경영을 못 알아보는 조센징들이다. 왜 이 사람은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가끔씩 허경영 보고 고장난 시계도 2번씩은 맞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말 헛소리죠. 그러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장난 건 허경영을 못 알아보는 너네야. 허경영이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 허경영을 못 알아보는 너네들이 고장난 애들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정확한 비유네요. 왜 이 사람은 소름 돋게 잘 맞추는 거냐? 신들렸나? 허경영 찍어라. 허경영 왜 안 뽑음? 뽑을 테니까 스팸 전화 그만해. 진짜 똑똑하긴 한가 보다. 이거 보고 허경영 뽑기로 했다. 대한민국 다 죽었으면 좋겠어. 갓경영. 황경영이 답이다. 이름부터 경영이잖아. 나라경영 진짜 다를 듯. 가끔 저런 통찰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라는 주장이 맞다 싶기도 하고. 허 총재님이 최고. 솔직히 지금 후보 중에 저만큼 아는 사람 한 놈도 없을 것 같다. 윤과 놈보다 많이 아는 건 확실함. 댓글 읽다가 지치네요. 이재명과 허경영은 동료지만 머리 위에 나는 놈은 허경영이지. 가끔 고개 비행에 취하다 절벽에 꼬라 박는 게 문제일 뿐. 공중부양만 아니었으면 이미 대통령 됐을 수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2008년 미국하고 1991년에 일본 아니냐?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이 리먼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게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됐죠. 1991년에 일본 역시도 그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일본도 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버블이 엄청 심해지다가 이 일본의 그 재정경제부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를 확 올려버려요. 2배 이상으로. 기준금리는 2.5에서 6%까지 올리고 시장금리도 아마 그 비율로 올렸을 거예요. 그러자 이 일본 경제가 90년부터 갑자기 나락으로 가게 되죠. 부동산 버블 확 꺼지면서. 그러니까 그 전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허경영이 옳았다. 진작에 허경영 대통령 만들었으면 아무튼 허경영이 옳았다. 이번에 허경영 찍고 1억 받아야지. 허경영이 제일 낫네 리얼. 진짜 처음부터 공중부양 이것만 안 했어도.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그 야념글 하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그 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해주시면 허경 총재님 그 대통령 만들어드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